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랜들이 있고 그 랜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라우터가 이 랜과 이 랜을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랜과 이쪽에 있는 랜들을 연결하는데 이제 제법 거리가 있는 경우에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3호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호관,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가 이제 그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하나의 그 네트워크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구간을 이렇게 전부 다 동그라미로 표현했죠.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의 통신, 그 다음에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호스트와 다른 네트워크 안에 있는 호스트 사이의 통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메커니즘을 공부를 이미 어느 정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알아보겠다 하는 걸 얘기했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핑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아 보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핑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ICMP한테 부탁을 하죠.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면 ICMP는 어느 OSI 계층에 있는 역할을 하느냐, 뭐 OSI 계층으로 보면 3계층에 해당하는 TCP/IP의 인터넷 계층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가만히 보면 IP나 ICMP나 전부 인터넷 레이어, 그러니까 OSI로 따지면 레이어 3에 해당하는 계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은 사뭇 달라요. IP는 뭐 아시겠지만 이것의 주요 역할은 결국은 길 안내였죠. 이것이었다면 요거는 IP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실 보조 역할이라는 게 뭐랄까 좀 막연하죠. 막연한데 이것의 그 ICMP의 풀네임은, 그러니까 이건 약어죠. 풀네임은 인터넷 컨트롤 앤 메시징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ICMP. 그죠? 그래서 컨트롤 프로토콜이면서 메시지 프로토콜이다. 즉 컨트롤의 역할과 메시지 역할을 한다 하는 거고, 컨트롤의 역할과 메시지 역할은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핑을 통해서 사용하는 ICMP의 역할은 메시지 역할입니다. 메시지. 핑은 ICMP의 메시지 중에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 그 다음에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주고받죠. 그래서 ICMP에서 하는 역할은 하나의 호스트에서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어서 발송을 해서 그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고,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 리퀘스트라는 건 요청이니까 뭘 요청했느냐? 에코를 요청했죠. 해준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에코해서 나한테 돌려달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리퀘스트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리플라이 메시지, 즉 그대로 에코를 해주는 리플라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다시 송신 측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신하는 그런 프로토콜이죠. 뭐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과정에서는 뭐 요 정도 일단 먼저 알아놓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 뭐 어떤 경우에 컨트롤 역할을 하는지, 또 다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뒤에 좀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를 주고받는 그런 것을 뭐 해보겠다. 여기에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 있는 호스트들끼리, 그 다음에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들끼리 ICMP의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 메시지를 주고받아 보겠다. 그걸 위해서 핑을 하겠다 한 거였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PC1에서 뭐 랩탑 1으로 핑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핑 랩탑 1의 주소가 2.2.2.2죠. 여기서 PC1에서, 또는 PC1에서 이쪽에 있는 랩탑 2로 핑을 한다. 그러면 핑 3.3.3.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경우에 이제 네트워킹 과정에서 어떤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두 개 다 PC1에서 랩탑 1으로 또는 PC1에서 랩탑 2로 L1, L2는 랩탑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핑을 통해서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이쪽에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ICMP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돌려받는 그 과정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핑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걸 주고받는데, 그러면 그걸 위해서 과연 이 네트워크에서 각 장치, 각 계층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ICMP 메시지는 아까도 봤지만 계층 3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핑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ICMP한테 부탁을 해서 메시지를 만든 거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메시지가 실제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IP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죠? IP 도움을 받아서 이제 길 안내를 받는다. 그 메시지의 길 안내. 즉, PC1에서 랩탑 1까지 가는 길 안내, 또는 PC1에서 랩탑 2까지 가는 길 안내를 이제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CMP에서 IP한테 길 안내를 요청을 하면 이제 IP는 길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길 안내를 받으려면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주소 개념이죠.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한다 하는 주소의 개념이고, IP에서 사용하는 주소의 개념은 주소는 IP 주소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 IP에서 이 ICMP 메시지에 여기에다가 이제 IP 헤더를 추가를 하죠. ICMP 메시지에 IP 헤더를 추가하고 여기에 이제 소스 IP 주소라든가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그다음에 TTL 이런 등등의 IP 헤더들을 붙인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이제 패킷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킷을 두고서 이제 길 안내를 하죠. 그럼 길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지 주소에 대해서, 즉 목적지 주소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경로를 찾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라우팅 테이블이 필요하죠.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서 그 라우팅 테이블에서 이 목적지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 경로를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그 경로라는 거는 그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넥스홉이 있다. 즉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의 경로라는 거는 단지 넥스홉을 결정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그 넥스홉이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같은 네트워크에. 그죠? 그러면 그 넥스홉만이 경로의 그 내용인가요? 그 넥스홉을 가려면, 거기를 가려면 일단 이 컴퓨터에서 나가야죠. 그러니까 경로의 본질이라는 건 뭐다? 넥스홉과 넥스홉을 가기 위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경로의 본질이라는 거는 현재 위치에서 어디로 나갈 거냐, 거기로 나가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그거죠. 자, 그러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랩탑 1이냐, 즉 같은 랜상에 있느냐 최종 목적지가, 아니면 랩탑 2, 즉 다른 네트워크에 있느냐에 따라서 넥스홉이 같다 다르다. 이 랩탑 1과 랩탑 2로 거기가 최종 목적지죠. 거기로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넥스홉이 어떻게 되냐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PC1에서 랩탑 1으로 보낼 때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요? 다른 네트워크에 있어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죠. 그러니까 넥스홉이 누가 되면 돼요? 랩탑 1이죠. 그죠? 그러니까 랩탑 1으로 보낼 땐 넥스홉이 랩탑 1이에요. 그죠? 랩탑 2로 보낼 때는 그럼 넥스홉이 어디야? 지금 원하는 건 PC1에서 랩탑 2로 가고 싶잖아요. 그 다음 갈 곳은 어쨌든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죠.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저 그림에서. 랩탑 1, 프린터, 서버, 스위치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넥스홉이 될 수는 없죠. 서울 있죠? 그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서울로 가야죠. 서울 중에도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어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여기. 그쵸? 여기로 가야지. 거기가 넥스홉 돼 있죠. 어차피 같은 네트워크니까. 구성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림이.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네트워크로 통신할 때는 그 다음 가야 될 곳은 여기다 이거지. 넥스홉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네트워크에서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관문,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호스트에서 게이트웨이 설정을 그 주소로 해줘야 된다. 여기 2.2.2.254. 그러니까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정을 해줘야만 하는 거지. 다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넥스홉. 그렇게 길 안내를 한다. 그래서 IP에서 결정된 것은 여기에 이제 그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넥스홉과 아웃고잉 NIC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지금 여기서 말고, 여기서는 라우팅 테이블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말고 우리 PC의 경우에, 우리 지금 현재 이 진짜 물리적인 네트워크 PC의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라우팅 테이블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하기 위해서 라우트 프린트 라는 명령을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열어서 ipconfig 주소 설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PC에는 어댑터가 여러 개 있어요. 문이 여러 개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학교도 따지면 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정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후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 옆에 그 8호관 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죠. 계단 타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문. 그래서 정문은 저쪽 그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도척돔이나 아니면 구인역으로 가기 위한 그 같은 동네에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한 문이고요. 그 다음에 저 후문은 저쪽 뒷동네를 가기 위한 우리가 저길 뭐 장터골이라고 하는가 그래요. 저 뒤쪽 동네, 우리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동네. 거기 후문으로 나가면 거기를 갈 수 있죠. 즉 후문에 그 동네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측문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저 식당가 쪽으로 나갈 수 있죠. 그죠? 식당가 동네 쪽으로. 그렇게 문에 따라서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다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들이다. 그런 거죠. 네트워크가 그쪽에 NIC 아웃고잉 인터페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셈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PC에도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NIC죠. NIC가 이더넷이라는 놈이 있고, 이더넷 뭐 BMnet 1이라는 놈이 있고, 이더넷 BMnet 8이라는 놈이 있고, 뭐 이래요. 이 PC 안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들이 연결돼 있어요.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는 그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의 주소는 이걸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넷 매스크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즉 NIC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호스트들의 주소 범위가 결정이 되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이것에 의해서 23.194.165.0에서 255까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2.8.230.12 이게 이 어댑터의 주소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192.8.230.0부터 255까지 이 주소 범위를 호스트들이 갖는다. 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더넷 어댑터 BMnet 8의 주소는 이거고, 서브넷 매스크까지 같이 감안해서 보면 그 인터페이스에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호스트들은 192.8.5.0에서 255 사이에 있다. 주소가. 물론 맨 처음 거과 맨 끝 거는 쓰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걸 제외한, 즉 요 주소 범위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소에 대해서는 여기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요 주소 범위는 어차피 요 인터페이스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넥스홉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주소 범위에 있는 녀석들도 요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넥스홉을 바로 갈 수 있어요. 요 주소 범위에 있는 녀석들도 요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넥스홉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로 가면 되냐? 이리로 가면 된다 이거지. 넥스홉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뭐 여기에서는 인터페이스, 이 PC의 경우에 인터페이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넥스홉이 각각 자신이 되겠고, 다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넥스홉이 여기가 되겠다. 마치 요거 하나만 있는 케이스와 비슷하죠. 같은 네트워크의 주소 범위에 대해서는 넥스홉이 바로 그 녀석이 될 거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주소 범위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의 주소라면 넥스홉이 여기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라우팅 테이블 상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여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세 개의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 세 개의 네트워크별로 예를 들면 23.194.165 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23.194.165.15 그 주소 범위에 대해서는 연결됨 같은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니까 넥스홉이 그 목적지 그 자신 나가는 거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BMNet 1 어댑터에 해당하는 219.168.230 요거는 19168.230 요거죠. 요 주소 범위에 대해서는 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연결됨 마찬가지로 넥스홉이 목적지 그 자신 그리고 여기로 나가면 된다. 요게 바로 요 NIC죠. 요 NIC의 주소.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주소 범위에 대해서는 요 경로죠. 요 경로. 그래서 이 주소 범위에 대해서 넥스홉은 그 목적지 그 자신 그리고 여기로 나가면 된다. 다 각각 이제 그 네트워크의 주소 범위에 따라서 출구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는 어디로 가면 되냐? 요것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넥스홉이 여기다. 게이트웨이다. 이거는 우리 4층에 있다 그랬어요. 장비가. 그리고 출구는 여기다. 다른 네트워크로 가는 것조차 넥스홉은 같은 네트워크에 있죠. 출구랑. 그죠? 얘나 얘는 두 개가 같은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죠. 마치 이것과 이 PC1과 그 다음에 이 기가빗 0/1 2.2.2.254와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PC1의 주소는 어디로 도망갔냐? 요건데 잘못 그러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한다. 이걸 보고 한다. 그럼 이 라우팅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결국은 이러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정에 의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정은 뭐 아시다시피 여기서 ncpa.cpl 명령 실행해서 나오는 여기서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어댑터,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과 이더넷 어댑터 BMNet 1과 BMNet 8 어댑터에 대해서 여기 다 있죠. BMNet 1, BMNet 8, 이더넷 이 어댑터에 대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속성 눌러보면 여기 TCP/IP 버전 4 속성 여기에 보면 설정되어 있는 게 나타나죠. 여기서 수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죠. 주소 서브넷 매스크 게이트웨이 주소 서브넷 매스크 게이트웨이 바로 이거죠. 이 어댑터에 대한 이더넷에 대한 이 설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놓고 같이 봅시다. IP 주소 서브넷 매스크 게이트웨이 여기 딱딱 있죠, 그죠? 네. 이러한 정보들이 여기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IP 컨피그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설정에 의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231941650 요 주소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주소 범위가 아닌 기타에 대해선 이렇게 넥스홉이 경로가 그리고 아웃고 인터페이스가 정해진다. 예, 이러한 설정이 라우팅 테이블에 있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라우팅을 결정한다. 즉 넥스홉과 아웃고 인터페이스를 결정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 결국은 이 PC1에서 랩탑 1으로 보낼 땐 넥스홉이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으니까 넥스홉이 얘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PC1에서 랩탑 2로 보낼 경우엔 다른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넥스홉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요 서울의 기가빗 0/1 인터페이스 요 주소가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죠. 그죠? 여기가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거기로 넥스홉으로 보낸다. 여기까지 라우팅 과정이었습니다. 라우팅을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것을 실제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이제 넥스홉과 아웃고잉 인터페이스가 정해졌으면 실제로 그 넥스홉으로 가기 위해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한테 맡기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계층 2에 해당하는 이더넷이 맡아서 할 거고 이 이더넷이 계층 2와 계층 1의 역할을 한다. 얘네들이 실제 이동시켜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더넷 인터페이스인 그 아웃고잉 NIC PC의 이더넷 어댑터한테 이제 맡기는 거죠. IP가. 네가 여기로 보내줘 하고요. 그 과정을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예.